네, AI 프렌즈 수요 세미나 오늘 시작했습니다. 한중구 이사님이 소개해 주시죠. 바로 가나요, 이렇게? 바로 오늘 뭐 네, 하는지 간단하게 소개도 좀 해주시고, 아니면 네네. 어떨까요? 네, 한중구 이사님이 소개해 주실 것을. 바로 가나요? 네. 네네. 지금 소리가 잠깐 들어와서 꺼주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제가 고려대학교 이윤기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저희 이윤기 교수님 소개를 잠깐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알게 된 거는 그 전에 좀 이렇게 SNS에서 여러 시트를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그 랄프톤, 그 오토 리서치에 대해서 랄프톤 했었어요. 제 ICM에 2020 우리 한국에서 열렸잖아요. 그때 트랙 1에 대해서 트랙 1가 있고 트랙 2가 있는데, 트랙 1이 자동 연구고 트랙 2가 자동 리뷰인데, 트랙 1에 입상을 하신 2위로 입상을 하신 경력이 있으시고, 또 특이하게도 또 교사 출신이신데 또 지금 또 교단에 그 교단이란다. 네, 대학에 또 임용이 되셔 가지고 또 주변에 고려대학교에 계셔 가지고 또 이렇게 제가 약간 초청을 드렸습니다. 이 에이전트를 굉장히 잘 쓰세요. 그래서 어떻게 쓰시는지 이런 얘기를 또 같이 해 보면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 드리면 서울대에서 이제 교육공학 석사 하시고 고려대학교에서 컴퓨터 교육 박사 하시고 교사 출신이신데 또 이제 NLP도 하시고 엔지니어로도 계셨고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어서 제가 모셨습니다. 네, 이윤기 교수님 박수로 맞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초대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쉐어를 하겠습니다. 슬라이드를 확대한다면 됐죠? 네, 아까처럼 공유해 주시면 저희가 올려드릴게요. 네네네. 잠시만요. 조금 익숙하지 않습니다. 네. 처음엔 또 어색합니다, 이게. 스트림리아드가 좀 어려워요. 네. 네네. 보이십니까? 네, 잘 보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 AI 프렌즈 관련해서는 평소에 얘기도 많이 듣고 유튜브로도 좀 몇 번 봤는데 또 제가 이렇게 나올지 몰랐습니다. 또 이제 참여했다 또 대단하셔서 또 국관 선생님이 바로 섭외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네. 급하게 자료를 만들었는데 일단 랄프톤 후기 관련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려서 그 부분 좀 설명드리고 어떤 식으로 개발했는지나 개발 컨셉 그리고 제가 평소에 연구하던 주제들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해 주셨지만 저는 그 대구교대에서 이제 교대 졸업하고 초등교사로 근무를 하다가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갑자기 교육공학이 좀 배우고 싶어서 석사를 갔다가 이제 거기서 또 큰 깨달음을 얻고 박사는 또 공대로 전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력이 특이한데 교육 백그라운드가 있으면서 CS를 해서 그 최근에는 이제 과거에 교육학 연구도 했지만 최근에는 기술 연구에서 교육 도메인 쪽을 건드리는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뭐 연구실 소개도 온 김에 홍보 좀 드리고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연락도 주시고요. 그다음에 랄프톤 후기랑 이제 오마이브레인이라는 그 하네스를 만들었었는데 그 관련해서 실제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몇 가지 뭐 논의를 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지금 있는 연구실은 학습공학 AI NLP 연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는 주로 하는 게 생성인공지능 기반의 기술을 교육 분야에 적용하는 연구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주로 LLM 기반 기술을 많이 쓰는데 뭐 제가 사실 하고 싶은 걸 하는 거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제 대학에 있지만 대학에 있는 거 기업에 있는 거랑 다르게 굉장히 자기 분야에 어떤 자기 분야 좋아해서 그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라고 보고 있어요. 뭐 오덕후라고 할 수도 있죠, 일종의.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는 것 같은데 저도 다양한 기술을 만지는 것 자체를 좋아해서 LLM뿐만 아니고 뭐 비디오도 좀 하고요. 뭐 최근에 로봇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교육에 이걸 어떻게 활용할까? 아니면은 이걸 활용하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 각각의 모델 단위로
모델을 어떻게 얼라이먼트를 할까에 대해서도 좀 집중을 해서 연구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페다고지컬 얼라이먼트라는 컨셉이 있어요. 그래서 교육학적 정렬이라고 번역하는 것 같은데, 이제 이 모델을 뭐 라지 랭귀지 모델이면은 이 모델을 뭐 과학교육은 과학교육, 뭐 수학교육이면 수학교육에 각각의 교육학 컨셉이 있는데, 그 컨셉에 맞춰서 모델이 잘 정렬되도록 만드는 기술들, 뭐 학습 기반일 수도 있고, 뭐 프롬프팅일 수도 있고, 프롬프트 에볼루션일 수도 있고, 방법은 다양하겠지만 교육에 적합하게 만드는 기술들을 총칭하는 것 같습니다. 개념이 정립되고 있고요. 그거 외에도 좀 교육 특화 모델 관련해서 좀 관심이 있어요. 이 부분은 교육 분야에서만 특별히 쓰는 모델들인데, 예를 들어서 날리지 트레이싱이라는 분야가 대표적입니다. 이 분야 꽤 재밌는데, 학생들의 이제 어떤 문제풀이 반응이 있으면은 그 문제풀이 반응에 따라서 인풋이 문제풀이 반응이고요. 그러면은 각각이 뭐 퀴즈나 아니면은 컨셉이나 이 정오답 정보가 있는데, 그 정보의 시퀀스를 데이터로 밀어 넣어서 이제 앞으로 학생들이 다음 문제, 아니 다음 컨셉을 몇 퍼센트 확률로 맞출지에 대해서 예측하는 어떤 모델이고요. 꽤 재밌습니다. 뭐 이거 외에도 뭐 자동 평가 모델도 있고, 뭐 자동 문제 생성 이런 분야도 있는데, 교육에 특화된 모델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고요. 그럼 이제 무엇보다 사실 이 분야가, 교육 분야가 금융이나 뭐 의료만큼 도메인이 엄청 크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벤치마크 설계가 아직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꽤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어쩔 수 없이 하는 부분인데, 뭔가 모델을 만들어서 평가를 하려고 하면은 벤치마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벤치마크를 만들고 시작을 해야 되는 분야라서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더라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로보틱스나 아니면 이제 필요에 의해서 트레이닝 프리 방법론을 쓰고 있는데, 로보틱스는 사실 하고 싶어서도 있지만 신생 연구실이어서 GPU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는 열심히 GPU 많이 쓰다가 연구실에서는 제가 지금 한 5년째 쓰고 있는 3090 한 장이 있는데, 그거부터 시작을 해서 뭐 지금 몇 장 더 샀지만 이제 로 리소스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다 보니까 트레이닝 프리 방법론들을 많이 연구를 했고요. 최근에는. 그다음 로보틱스 쪽은 이제 뭐 로봇 자체 하드웨어는 비싸지만 뭐 그래도 GPU가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GPU보다 로봇이 조금 더 싸더라고요. 그래서 이쪽도 많이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몇 가지만 간단하게 소개만 드리고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할 주제랑 연결이 돼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의 모델들이 결합되어서 결국은 이런 우리가 인지부치를 예방한 하네스를 만들까와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어떤 교육학적 정렬이라는 부분은 이제 튜터 LLM이죠, 주로. 튜터링하는 LLM들인데, 이 LLM이 어쨌든 다른 학습자랑 이제 튜터링을 할 때 이 대화를 할 때 어떤 식으로 교육학적으로 정렬되어야 하냐에 대한 컨셉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방법론들이 많진 않지만 최근에 연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도 연구를 좀 꾸준히 하고 있고요. 추리공대 쪽에서도 연구를 많이 하시는 교수님께서 계십니다. 네, 마린마야 교수님께서 좀 많이 열심히 하시는데, 그 팀에서 연구의 인사이트를 받아서 몇 가지 연구를 하기도 하는데, 뭐 이런 컨셉으로 좀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학습자랑 이제 어떤 튜터랑 대화를 하는데, 이 대화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 대화가 적절하게 되었냐를 사실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그럼 어떻게 판단하냐라고 했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튜터가 학습자를 잘 지도해서 학습자가 이 대화를 잘 열심히 한 이후에 학습자의 어떤 성취도, 그러니까 뭔가 문제를 푸는 퍼포먼스가 증가했냐 하지 않았냐, 이걸 보면 가장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튜터가 학생을 가르쳐서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얼마나 잘하게 만드는지에 대한 능력을 보는 거니까 얘가 잘 맞췄냐를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없을 때, 그리고 다 대화를 했을 때 이 차이를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이 튜터가 사실 정답을 흘려버리면 얘가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튜터가 선생님이랑 뭔가 튜터링을 하는데, 수업을 하는데 선생님이 문제에 대해서 뭔가 지도를 해줘야 되는데 정답을 툭 알려줘 버리면 학생은 배우는 게 아무것도 없겠죠. 당연하게도. 그래서 이 좋은 튜터는 정답을 누설하지 않는다.
그래서 릭을 하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약간 대조적입니다. 릭을 많이 하면은 당연히 학생이 성취도가 높아지겠지만 반대로 이제 릭이 낮아지면 질수록 이게 좀 더 어렵겠죠. 좀 대조되는 관계다. 그래서 균형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고, 또 이 대화의 질적인 걸 봐야 되니까 이 교육학적으로 이게 정말 도움이 되냐를 다양한 루브릭을 기반으로 헬프풀네스를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주요 지표인데, 제가 제안한 거는 튜터의 어떤 그 띵킹, 이 LLM이니까 리즈닝 LLM의 어떤 그 띵킹까지 리워드를 같이 주었을 때 성능이 오르냐, 여기 좀 궁금했어서 연구를 했고요. 실제로 성과를 얻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이게 트레이닝 프리에서도 워킹하냐를 좀 봤고요. 뭐 당연히 이제 뭐 트레이닝한 게 낫긴 하지만 그래도 자원 효율적으로 더 좋은 방법을 찾았다 정도로 제안했습니다. 근데 최근엔 이게 좀 더 확장돼서 에이전트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하네스랑 뭐 직접 연결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컨셉으로 연구를 하나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뭐 헤르메스나 뭐 네모클로나 이제 여기 그 여기 클로 계열의 이걸 아이콘을 갖다 놨는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건 이런 컨셉을 생각했어요. 그 헤르메스 같은 걸 제가 저희 디스코드 연구실 디스코드에서 좀 쓰다 보니까 얘 특성이 어쨌든 롱 호라이즌하게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사용자의 메모리를 가지고 계속해서 뭔가 피드백을 주거나 대응할 수 있다는 컨셉이 꽤 재밌더라고요. 실제로 잘 작동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서 생각했던 거는 이전에는 이제 이전 장표에서는 튜터링 할 때 이렇게 단순히 대화하는 장면에서 이런 교육학적 정리를 해야 된다 생각했는데, 이걸 경험하고 나니까 그러지 말고 에이전트도 이제 페다고지컬 어라이먼트를 하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이제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벤치마크를 일단 만들었는데 시뮬레이터고요. 그래서 학습자 페르소나를 부여하고 이제 가상의 학습자들이 이 LMS 안에 돌아다니도록 하고요. 그 다음 시나리오를 처음부터 뭐 30일까지 이렇게 30일 동안의 시나리오를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조합의 학습자들이 30일 동안 어떤 자기 그 학습 스케줄에 맞춰서 학습하는데 돌발 상황들이 있어요. 그런 시나리오들을 구성을 하고 이제 얘를 가지고 시뮬레이터에 넣어서 이제 돌렸습니다. 이 시뮬레이터에는 이제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LMS니까 당연하게도. 그래서 뭐 프로파일을 보거나 학생의 어떤 진도 상황을 보거나 학습 활동한 걸 보거나 뭐 스케줄 체크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실제로 얘가 어떤 과제를 배정한다든지 레벨을 뭐 조정한다든지 이런 태스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LMS 어쨌든 API 형태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 뭐 시스템을 만들면 이게 백엔드니까 사실 여기 저희가 만든 룰에 맞춰서 이 기능들이 당연히 자연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냥 얘네를 몽땅 이제 클로 기반의 어떤 에이전트한테 물렸어요. 싹 다 물린 다음에 툴처럼 쓰게 한 거죠. 그래서 너가 알아서 이거 LMS 30일 동안 운영하면서 다양한 학습자 줄 테니까 너가 적절하게 잘 지도해서 얘네 성취도도 올리고 최대한 정답 누출하지 말고 이제 헬프풀네스하게 잘 해봐 라는 형태로 벤치마크를 짰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굴려봤는데 사실 이게 제대로 동작하는지 모르겠잖아요. 물론 시뮬레이터 안에서도 이제 롱 호라이즌하게 아직까지는 기존에 있던 것들로는 잘 안 되더라.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았지만 이게 실제로 이것들이 워킹하는지 알기 위해서 저기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 협업하는 이제 팀이 있는데 거기서 학교를 한 500명 학생 정도를 섭외를 해주셨어요. 일부 받고. 그래서 거기서 한 2주 정도 지금 운영을 했었는데 꽤 재밌었습니다. 꽤 성과가 재밌었고 로그도 많이 모았고요. 그래서 분석하고 있는데 이렇게 장기간 동안 학습자를 튜터링하는 에이전트가 어떠한 특성이 있고 무엇을 보완해야 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좀 많이 얻게 됐습니다. 물론 그대로 적용하지는 않았고 이제 수업 상황에 맞춰서 다 바꾸긴 해서 딱 동등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어찌됐건 이제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뭔가 LMS나 어떤 학습 시스템들이 기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이게 LMS지만 사실은 더 많은 이제 어떤 매체가 있는 거죠. 뭐 이게 스마트폰일 수도 있고 스마트폰에서도 다양한 다른 어플리케이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웹사이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심지어 뭐 엣지에서 돌아가는 어떤 것들일 수도 있죠, 사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어떤 매개체를 학습자가 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학습자 한 명을 중심으로 얘가 활동하는 거에 맞춰서 뭐 활동하는 거에 방해되지 않으면서도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적절하게 이제 학습할 수 있는 이런 기법들을 스텔스 러닝이라고 부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람이 일일이 짜지 않고 에이전트가 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라고 생각해서 선제적으로 연구를 했었고, 이 컨셉은 뒤에 소개해드릴 오마이브레인에서도 좀 적용해봤던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게 좀 중요해요. 이 지식 추적 분야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 분야에서만 특히 사용되는데,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사실 이게 개발에도 꽤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개발자의 지식 상태를 파악하는 게 이제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궁금하기도 하고 사실 본인도 본인을 잘 모르죠. 근데 어쨌든 본인의 어떤 지식 상태를 파악을 해준 어떤 모델이 있고 이걸 정확하게 파악한다고 하면은 부족한 부분을 빠르게 메워줄 수 있으니까 꽤 유용하다고 생각됩니다. 교육 분야에서도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많은데 대표적으로 사용자의 어떤 지식 상태나 아니면 문제가 얼마나 이 학습자한테 어려운지를 판단하는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IRT라는 방법이 있고요. IRT는 이제 어떤 시험이나 아니면 문제가 주어졌을 때 학습자의 지식이 고정됐을 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칠 때는 학습자가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뭐 시험 치면서 늙을 수도 있지만 이제 외부적인 지식 외부적인 어떤 자료들이 개입되지 않기 때문에 이 학습자가 지식이 고정된 상태에서 측정된 값을 가지고 측정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학습자랑 각 문제의 난이도를 하나의 어떤 그래프 위에서 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학습자에 대해서 이 문제가 어렵냐 쉽냐를 이제 상대적으로 알 수 있게 됩니다. 반면에 지식 추적은 좀 동적인데 얘는 이제 계속해서 뭔가 문제가 제공되는 LMS나 이런 학습 환경에서 학습자의 지식 상태가 계속 변하는 중에 이 지식을 추적하려는 기법이 난리지 트레이싱입니다. 그래서 얘는 변화하는 상황에서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이걸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꽤 많고 이 연구를 하는 분들이 사실 많지도 않고요. 글로벌에서 많지도 않고 이 새로운 최신 기술들이 들어오는 속도도 조금 느린 편이고요. 아직까지 이 분야가 그 파운데이션 모델 어프로치가 성립이 안 됐습니다. 랭귀지 모델이나 비전 같은 경우에는 랭귀지 모델은 당연히 요즘 다 쓰는 LLM 기반 어떤 스케일링 기법들, 모델 크기를 늘리거나 데이터를 늘리거나 테스트 타임 늘리거나 이런 것들이 워킹했는데 이제 이 분야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기법들이 성공적으로 뭔가 성공 결과를 거둔 사례들이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그리고 여기에선 데이터도 매우 부족합니다. 당연하게도 이제 각 회사에서 이제 자기 회사 플랫폼에서 학습한 데이터를 다 오픈할 리도 없고요. 공개된 벤치마크가 있긴 하지만 엄청 많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풀려고 했었냐면은 지금도 그렇지만 어차피 이 데이터를 다른 회사를 해킹해서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면은 차라리 그냥 랭귀지 모델의 힘을 빌려서 언어 모델이 어차피 계속 성장하고 계속 강해지는 분야니까 이 언어 모델로 바로 이걸 하면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으로 연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여기 특화된 모델만큼 성능은 나오지 않고 효율성 문제도 있긴 하지만 저는 그게 사실 정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가 엄청 적을 때 콜드 스타트 상황, 요거는 추천 시스템에서 많죠.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걸 대응하냐라고 했을 때 언어 모델을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인코더 기반의 접근도 했었고요. 이건 이번에 CIKM에 됐었는데 개발한 지는 2년 정도 됐는데 이제 억셉됐습니다. 어쨌든 요거는 모든 랭귀지 모델 인코더를 이 난리지 트레이싱 태스크에 통합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제안한 건데 어쨌든 학습 기반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 옆에 보이시는 트레이닝 프리 방법으로는 LLM 기반 방법은 디코더를 활용한 방법이고 어떤 이제 디코더든 다 쓸 수 있는 방법인데 이제 카이스트에 계시는 추 박사님 계신데 거기서 이제 제안하신 게 LOKT라는 방법론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 띵킹이랑
어떤 이제 새로운 부수적인 피드백이나 레코멘데이션을 할 수 있다라는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제안하는 연구였고요. 그래서 기존보다 성능도 조금 올렸고, 이제 굳이 약간 그 예측 말고도 예측 외에도 동시에 예측하면서 피드백이나 레코멘데이션 한 번에 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다라는 점을 좀 제안을 했습니다. 어찌됐건 아직까지 최신 지식 추정 모델, 특화된 모델에 비하면은 순수 랭귀지 모델 체급으로는 좀 약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축으로 스케일링을 하면 이걸 극복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 난리티 트레이싱도 우리 오마이브레인 뒷단에서 작동하게 되는 모델 중 하나입니다. 벤치마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분야를 하고 있는데 비디오 생성 모델도 하고 있고요. 교육 전반도 하고 있고 교수 설계, 특수교육 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없어서 만드는 겁니다. 이 분야 없어서 만드는 거니까 벤치마크 연구하시는 분들은 교육 쪽 분야도 좀 신경 써주시면 아주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보틱스 분야도 조금씩 건드리고 있는데 오늘 요건 좀 거리가 먼 분야긴 하지만 이제 페다고지컬 얼라인먼트를 이제 최신 로봇공학에서는 이제 VLA라는 방법을 쓰잖아요. 그래서 비전 랭귀지 액션에서도 페다고지컬 얼라인먼트가 필요하다. 그래서 단순히 로봇이 움직이는 것뿐만 아니고 어떤 안전에 대한 요소, 예를 들어서 손이 들어오면 멈춘다든지 아니면은 모델이 교육학적인 컨셉도 같이 뭔가 대화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넣어봤습니다. 네. 초기 연구고 최근에는 좀 오픈한 기반으로 어쨌든 좀 더 좋은 하드웨어에 더 좋은 방법론들을 써서 좀 극복을 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기술 연구인데 촉각 파운데이션 모델 쪽을 기초 연구실 사업을 연구재단에서 받게 돼서 요거는 다른 교수님들이랑 같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같이 협업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앞서 이제 소개가 좀 길었는데 이런 백그라운드 아래에서 이 랄프톤 참여해서 뭔가를 개발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랄프톤은 이제 참여한 지 지금 2달 다 돼가네요. 한 달 다 돼가네요. 네. 요 시간 가는지 몰라서 시간도 언제인지 잘 모르겠는데 7월 12일이니까 한 달 좀 넘었네요. 네. 그래서 그때 원래는 이제 여자친구랑 같이 참여해서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하루 놀고 오자 이렇게 생각해서 참여를 하게 됐긴 합니다. 근데 당일날 이제 여자친구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저 혼자 가게 됐는데 그래서 막상 주제도 당일 아침에 정한 것 같아요. 평소에 생각하던 주제이긴 했는데 어떤 것들을 여기서 할까를 고민을 진지하게 안 하다가 아침에 운전하면서 그러면 이제 기존에 해보고 싶었던 주제 중에 하나를 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고 가면서 이제 운전하고 있으니까 GPT랑 대화를 좀 하면서 이제 생각을 좀 가다듬었던 것 같아요. 어찌됐건 이제 랄프톤에 대한 것들은 여기 참여하신 분들도 굉장히 이미 많이 아실 것 같지만 저도 이제 동향 계속 링크드인이나 엑스나 이런 데로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참여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마침 처음에는 한국에서 여시고 미국에 가셨다가 싱가포르 가시길래 영원히 기회가 안 오나 했는데 다행히도 이제 7월에 고봉님께서 열어주셔가지고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여한 것만 해도 재밌었는데 입상하게 돼서 좀 좋았고요. 어쨌든 네, 요거 참여를 했다. 참여 후기는 제가 링크드인에 좀 남겨놓던 거를 몇 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보면서 이제 질문 있으시면 중간에 질문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채팅을 봤는데 와이드를 써서 네. 그렇군요. 제가 지금 와이드밖에 없어서 죄송합니다. 네. 네. 많이 불편하진 않으시죠? 네, 괜찮습니다. 교수님 얼굴을 작게 하고 화면을 조금 키웠어요. 네, 많이 줄여주십시오. 네, 그렇게 아름답지 않기 때문에 제 얼굴이 줄여주십시오. 네, 그래서 이 주제 자체는 이제 오토리서치였는데 저는 이제 랄프톤은 주제가 없다고 처음에 생각을 하고 갔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 공지에서 오토리서치라는 주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ICML 이제 주간에 맞춰서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클로드 코드나 코덱스 같은 에이전트 하네스를 써서 요런 이제 문헌조사, 연구수행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근데 뭐 뒤에 이제 제가 드는 생각도 그렇고 참여하신 분들도 그렇고 대부분 의견이 와, 완전 자동으로 하는 거는 아직 2026년에는 아직 힘들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아직 휴먼이 어딘가에는 아니 혹은 상당히 많은 부분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들었는데 그럼에도 과거에 비해서는 매우 빠른 속도로 할 수 있었죠. 아니 과거에 이런 해커톤을 열었으면은 뭐 그냥 문헌 찾다가 끝났지 않을까요? 너무 몇 개 읽다가 끝났을 것 같은데 이제 이걸 하루 만에 어쨌든 뭔가 뭐 엉망이 슬롭인 것 같긴 한데 슬롭이라도 뭔가를 만들긴 했다라는 게 좀 의미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정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트랙은 앞서 그 코단 선생님께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트랙 1과 트랙 2 두 가지였고요. 트랙 1은 이제 오토 리서치고 트랙 2는 이제 오토 리뷰였습니다. 그래서 오토 리서치는 당연하게도 리서치를 오토매틱하게 하면 되는 건데 오토 리뷰는 좀 재밌는 컨셉이었는데 리뷰하는 에이전트를 이제 만드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둘 다 참여자였고요. 그래서 여기서 만든 걸로 리뷰도 하시는데 최종적으로 뭐 이제 성적을 내고 스코어링을 하고 이런 것들은 인간 연구자들, 뭐 교수님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거 지원할 때 그래서 리뷰어로 그 인간 리뷰어로 참여를 할까라고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인간 리뷰어로 참여하면은 진짜 리뷰만 하다가 집에 오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재밌어 보이는 걸 선택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 가니까 참여한 사람은 교수님들은 참여자가 거의 드물고 대부분 리뷰어로 가시더라고요. 다음에는 리뷰어로 봉사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 타임라인은 이제 이렇게 되었는데 한 10시 반부터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때 10시 반에 참여해서 뭐 설명 좀 듣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준비를 했었고요. 팀빌딩하고 뭐 연구 주제 정하고 이랬는데 이미 대부분 팀은 정해 오셨고 주제도 정해 오신 분들이 꽤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프롬프트 작성이 이제 시간이 꽤 많았는데 많다면 많을 수 있지만 생각보다 이게 시간이 없더라고요. 생각보다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네, 그래서 좀 빠듯했습니다. 조금 이따 프롬프트도 제가 어떻게 썼는지 보여드리겠지만 네, 그래서 요게 작성하는데 꽤 오래 걸렸고 당연히 AI 도움을 받긴 했지만 일단 제가 디렉션을 줘야 되니까 MD 파일에다가 계속 뭔가를 적으면서 물어보면서 수정하면서 하니까 시간이 부족했어요. 네, 그래서 조금 더 꼼꼼하게 적을 수 있었는데 좀 아쉬웠고 그다음 12시 반부터 이제 3시 반까지 루프를 돌렸는데 이때 진짜 딸깍하고 나서 노트북을 건드리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건드려야 되면은 가제 코스튬 입고 이제 이걸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사실 이거 입고 싶긴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입지 않다가 나중에 한 1시간 정도 남았을 때 그냥 결과물을 보니까 너무 참담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1시간 정도는 계속 뭐 입었다 벗었다 하면서 수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뭐 2시간 루프 돌았으니까 이제 뭐 이미 결과가 막 어느 정도 드리븐이 됐겠죠. 그래서 내가 처음에 왜 이렇게 프롬프트 짰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고요. 근데 뭐가 됐든 랄프톤이니까 규칙을 최대한 지키려고 했습니다. 네, 다행히도 마지막 1시간을 더 주셨는데 이미 여기서 틀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 새로 쓰지 않는 한 이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뭐 그냥 최대한 수정은 했는데 도저히 수정을 못해서 미완인 채로 냈습니다. 뭐 그냥 이제 어쨌든 여기 논문의 형식은 갖췄지만 그냥 읽었을 때 이거를 내야 될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때 하고 심사를 했는데 심사하는 과정이 진짜 힘드셨겠다 싶었습니다. 너무 짧은 시간에 리뷰를 엄청나게 하셔야 됐기 때문에 네, 그랬고요. 제 주제는 이제 오늘 강연 제목인 인지부채를 방지한 하네스 개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평소에 좀 많이 하고 싶었는데 당연하게도 요즘 많은 분들이 느끼시고 계실 것 같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클로드 코드를 작년 5월에 회사에서 줬는데 그때부터 쓰기 시작하면서 처음엔 클로드 코드 잘 안 썼는데 커서 쓰다가 한 11월, 12월부터는 클로드 코드만 썼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분들과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인지부채를 많이 경험했죠. 많이 이 개발을 의존하기 시작하면서 개발을 했는데 내가 뭐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고 코드 분석, 코드 파악도 이제 처음에는 직접 들어가서 코드를 보다가
나중에 코드량이 많아지니까 그것조차도 얘한테 시켜서 요약해서 보고 이런 경우들이 많아져서 실제로 내가 아는 게 별로 없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방지하는 뭔가를 만들긴 해야겠는데 뭘 하면 좋을까에 대한 거는 좀 고민이 있었는데 이 랄프톤 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또 클로드나 GPT를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럴 거면 하네스를 만드는 게 낫지 않냐라는 좀 의견으로 좁혀져서 이제 인지부채를 방지하는 아예 하네스를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전에 하네스를 직접 만들어 본 적 없습니다. 그냥 클로드 코드만 열심히 썼고요, 순정만. 이제 근데 뭐 OMO나 OMC나 뭐 이런 거 많이 개발하시는 것들은 동향은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멋있다 생각했는데 이걸 직접 만들어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제가 느꼈던 것들이고 많은 분들이 좀 공감하실 것 같아요. 네, 공감하실 것 같고. 네, 특히나 근데 이제 저도 뭐 거의 중니어라고 할까요? 요즘 이제 주니어랑 시니어 사이를 중니어라고 하더라고요. 개발력은. 네. 근데 이제 뭐 저도 시니어나 개발자라고 하기 어렵지만 어쨌든 완전 처음에 진입한 주니어 개발자들한테는 이 문제가 저는 꽤 큰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컴퓨터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 학생들 같은 경우 진짜 주니어죠. 이 주니어들이 앞으로 회사에 가거나 어떤 업무를 맡게 됐을 때 이제 과거의 개발자들이 알았던 것들을 경험할 수 있을까? 이제 과거에 경험했던 것들이 생각보다 쓸데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굉장히 유용한 것들이 많거든요.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것들. 그런 것들 배우지 않고 나중에 시니어로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하네스를 많이 쓰면은 결국은 인간이 개발할 것들이 많이 거기 위임이 되니까 굳이 인간이 알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요. 왜냐면 이제 최근에 어셈블리부터 다 아시는 분들은 잘 없잖아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컴퓨터 언어 자체가 과거에 뭔가 어셈블리나 C는 여전히 쓰지만 어쨌든 로우 레벨에 있는 어떤 언어들처럼 그냥 컴퓨터 언어 자체가 그렇게 여겨지고 그냥 자연어로서 이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도 한편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날 오락가락해요. 오락가락 하는데 많은 분들이 사실 뭐 저랑 비슷하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주니어도 있고 사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AID라는 컨퍼런스가 있는데 교육 쪽 컨퍼런스가 있는데 거기에 참여해서 그 교육 쪽 개발자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만들어서 그걸 쓰시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긴 했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한번 좀 들어보고 후기도 공유해보겠습니다. 네, 뭐가 됐건 어쨌든 연구는 이제 해야 되니까 연구 방법을 정했어야 되는데 기술 연구를 순수하게 하기에는 이 주제가 사실 뭔가 기술 연구라기보다는 제품 개발에 가까우니까 그랬을 때는 뭐 HCI적인 방법이나 아니면 교육공학에서 쓰는 방법들을 써야 된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떤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이 프로토타입을 빠르게 사용자들한테 의견을 물어봐서 사용성 평가하고 개선하는 이 루프를 돌리는 것. 이런 방법론들이 보통 이제 뭐 HCI나 교육공학에서 채택하는 방법인데 교육공학에서 주로 쓰는 방법 중에 설계 개발 연구 방법론이 있습니다. 이건 아주 큰 틀의 방법론이고 사실 이 안에 있는 아주 많은 방법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빠르게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래피드 프로토타이핑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HCI에서 하는 방법이랑 거의 유사하고요. 다만 이제 이게 교육적 효과까지 본다는 강점이 있는데 물론 요 몇 시간 안 되는 시간에 이걸 하긴 어려웠습니다만 어쨌든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이제 주변에 있는 개발자들이 많으니까 의견을 받아서 이걸 뭐 중간에 가제타를 쓰더라도 루프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하면 뭔가 잘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했는데 네, 결론적으로는 수렴은 됐으나 뭐 잘 반영이 됐다고 할 수는 없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처음에 이게 이름이 이게 아니었어요. 이게 이름이 아니었는데 처음에 뭘로 만들지 하다가 이것도 물론 이제 GPT한테 열심히 물어봤죠. 물어보면서 의견 구하면서 하니까 뭐 이게 좋겠다라고 해서 오마이 브레인으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요즘 오마이 코덱스, 뭐 오마이 뭐 클로드 코드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그 컨벤션 따라서 OMB라고 지어봤는데 짓고 보니까 이 비슷한 프로젝트가 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추구하는 컨셉은 아닌데 이름이 많았습니다. 이름이 많았는데 뭐 어쨌든 이렇게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접근한 거는 아예
오픈소스 하네스를 직접 건드리는 거는 시간 안에 하기 위험하다 생각했어요. 처음 해보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접근했냐면 그냥 코덱스나 어차피 뭐 클로드 코드든 코덱스든 어쨌든 뭐 훅이나 스킬이나 뭐 MD 파일을 다 쓰니까 에이전트 MD 쓰니까 차라리 이런 애돈들을 수정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훅도 이제 프리훅도 있고 포스트 훅도 있으니까 이 클로드 코드에서 뭐 코덱스에서 처음에 사용자가 뭔가 입력을 했을 때 처음에 뭔가 트리거가 되게 훅을 걸어들거나 아니면 작동이 끝났을 때 뭐 포스트 훅을 걸거나 이런 동작 방식을 생각했고 중간에 개입하는 거는 꽤 어려웠어요. 아니 뭔가 화면에서 어떤 걸 나눈다거나 이런 것들은 꽤 어려워서 시도를 못 해봤고요. 스킬도 미리 세팅을 해보고 에이전트 MD도 미리 세팅을 해서 요거를 여기 코덱스에 맞게 하면은 다른 데도 금방 뭐 적용할 수 있지 않겠냐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요 기능으로 생각했던 거는 아까 앞서 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이 지식 추적 기반 기술을 좀 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LLM의 저지를 써서 NG 부재 측정하는 어떤 것들을 썼는데 당연히 프록시죠. 이제 당연히 프록시였고 뭐 연구가 되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렇게 방법을 해봤고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가 어쨌든 이게 CLI니까 터미널에서 사용자 응답에 맞게 뭐 질문이나 문제를 제공하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브라우저를 이제 어떤 활용해서 인터랙티브 컨텐츠를 이 세션, 이 CLI 한계를 넘어서 좀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써봤다. 네, 그리고 대시보드도 따로 만들어서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뭐가 덕지덕지 붙었어요. 그래서 조금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정말 뭐 프로토타입 오브 프로토타입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날 것이다. 보완할 점이 많다라고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만 이제 이 어떤 기능을 언제 제공할지는 사용자나 개발자가 정하지 않고 그냥 전적으로 얘한테 맡기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컨셉들이 여기 다 녹아 있어요. 지식 추적도 녹아 있고 앞서 에이전트의 어떤 그 페다고지컬 얼라인먼트도 여기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선택했냐면 이제 사용자가 개발하는 사람이 아주 뭐 개발할 때 교육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의논을 하고 뭔가를 만들 수도 있어요. 타당을 받고 이럴 수 있는데 근데 그런 것도 사실 전문가들의 말만 100% 수용하기에는 너무 변수가 많고요. 너무나 변수가 많고 또 한편으로는 LLM이 점점 좋아지는데 결국은 인간의 어떤 능력을 이미 어떤 부분 넘어섰고 이제 대부분은 넘어서지 않을까? 향후 5년 내에는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게 교육학이 예외일 거라는 생각은 저는 없고요. 그랬을 때 장기적으로 이 모델 스케일링에 힘을 받으려면은 얘한테 지금부터 맡겨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얘를 가이딩할 거냐는 사실 아직까지 연구 주제인 것 같아요. 다만 일단 얘한테 맡겨서 잘 하냐, 어떤 문제가 있냐라는 현상을 파악하는 것 자체가 선행 연구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파악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다 맡겨봤다. 그래서 얘한테 기능 다 주고 너가 써보면서 사용자가 어떤 반응을 하면은 너가 판단해서 적재적소에 대응하고 하도록 해 라고 준 겁니다. 후속으로는 사실 지금 방학 때 되면은 시간이 많이 남아서 뭘 할 줄 알았는데 대학 오니까 생각보다 할 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방학 때도 손을 거의 못 댔는데 대회 끝나고 나서 약간 작업해 놓은 거는 이걸 해보니까 제가 원하는 것들을 다 할 수는 없더라고요. 뭔가 동적으로 작동하는 걸 원했는데 이 포스트훅이나 프리훅이나 이런 것들이 좀 규칙이 엄격해서 뭔가 인터랙티브하게 개입하기 어려워서 아예 하네스를 새로 짜자고 생각해서 바꿨습니다. 그래서 후속 버전은 그냥 가제 코드 위에다가 이런 기능 말고 아예 하네스 자체를 좀 틀어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좀 재밌게 틈날 때 해보고 있는데 아직 손을 많이 못 대고 있어서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관심 있으면 연락 주시면은 같이 뭔가 만들어가도 꽤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만든 것들은 뒤에 한번 보여드리고요. 의견도 많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논문 이제 작성을 했는데 뭘 만들면서 이제 동시에 이 제품을 만들고 사용성 평가는 이제 인간이 저가 하고 논문 작성도 에이전트한테 맡겼어요. 근데 저는 순차적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뭐 이걸 병렬로 하겠다는 생각은 안 하고 일단은 뭐 자료조사나 이런 건 에이전트를 시키고 했지만 전체적으로 시퀀셜하게 작업을 시켰어요. 그래서 처음에 뭐 코덱스 하네스를 다 만들어 놓고 OMB를 하네스를 만들고
그 다음에 사용성 평가를 해서 제가 뭔가 정보를 주면은 두 번째 개정하고 세 번째 개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 바탕으로 결과를 논문을 쓰자라고 해서 순차적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했는데 한계가 꽤 있었어요. 이 방식이 그렇게 좋은 방식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걸 손을 못 댔습니다. 손을 못 대서 이제 작동을 계속 시켰는데 제 기억엔 15시인지 14시 반 정도인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근데 어쨌든 이때까지 작동을 시켰는데 연구 논문이 진짜 처참했습니다. 네, 이걸 내면은 학계에서 파문을 당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처참했습니다. 레퍼런스도 사실 좀 약간 신빙성 없는 것도 꽤 있었고요. 심지어 PDF를 찾아서 넣으라고 했는데도 제대로 이제 뭔가 인용이 표시가 안 됐다든지 이런 것들도 꽤 있더라고요. 뭐 거기 떠나서 그냥 연구 논문 작성하는 어떤 그 플로우도 이제 제가 예시 논문을 넣어주고 가이딩을 어느 정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 개입이 없으니까 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추가 지시를 열심히 했는데 차라리 그냥 가제타를 빨리 쓰더라도 논문을 직접 썼으면 어땠을까, 아니면 논문을 쓸 때 제가 잡아놓고 썼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1위 팀에서 발표를 하셨어요. 1위 팀 제 소속이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아마 카이스트에서 지금 공부하시는 분이신 걸로 기억하는데 혹시 뭐 잘못됐으면 정정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1위 팀에서 자동으로 논문을 작성해서 만든 걸 봤는데 상당한 퀄리티고 주제도 꽤 재밌더라고요. 근데 좀 그 발표를 하시는 걸 듣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보다 유연하지 않구나라고 반성을 많이 했는데 그분들은 이제 발표하셨을 때 심지어 이제 그 행사도 조금 늦게 오시고 좀 멀리서 오셨으니까 늦게 오시기도 하시고 주제도 따로 안 정하셨대요. 그래서 오셔서 두 분이서 이제 그 클로드 코드 아마 GPT 썼을 겁니다. 챗 GPT 켜놓고 걔한테 이제 어떤 주제로 해야 되는지를 물어봐서 그 주제를 가지고 거기서 바로 작업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꽤 재밌었던 방식이 연구 논문이라는 틀을 쓰는 에이전트를 따로 둬서 그 틀 자체는 계속 스토리라인을 짜게 만들어 스토리라인 맞게 만들고 이제 연구는 이제 병렬로 돌리면서 GPU를 쓰는 연구였습니다. 거기서 병렬로 돌리면서 그 결과가 나올 때마다 스토리라인을 짜는 에이전트들한테 계속 보내줘서 그 논문의 틀이 무너지지 않도록 계속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것들을 좀 보여주셨는데 이렇게 쓰는 것도 꽤 의미가 있겠네? 라는 생각도 들고 이 스토리 라인을 아주 촘촘하게 짜서 미리 구성을 해두면은 이제 약간 뭐 그냥 코딩 하듯이 이제 모듈처럼 이렇게 뭔가를 넣으면 되니까 뭐 그런 틀이 있는 논문들은 작성을 그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시도는 안 해봤지만. 근데 만약 교육학이라든지 뭐 EGCR은 어떤 이제 틀이 없고 좀 뭔가 공학 논문이 아니고 스토리라인이 필요하고 논리 주장이 더 강하게 필요하고 좀 유연하게 어떤 글을 작성해야 되는 거라면 꽤 힘들 것 같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 방식이 꽤 괜찮았어서 한번 시도해 보시면은 재미로 해보시면은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 관찰해봐도 꽤 의미가 있을 것 같았어요. 개인적으로도 지금은 사람이 많이 들어가는데 5년 뒤에도 사람이 논문을 쓸까? 라는 생각은 많이 들고 네,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프리프린트로 제가 봤던 것 같은데 한 달 안 됐던 것 같아요. 아예 그냥 사람을 위한 논문 말고 에이전트를 위한 형태의 논문을 써야 된다라고 과격하게 말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약간 형태가 이제 사람이 읽는 글이라기보다는 진짜 성능, 리포트, 뭐 결과, 로그 이런 것들을 순차적으로 제시를 하는 방식들이었던 것 같은데 뭐 통용되는 분야도 있겠지만 통용이 안 되는 분야도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통일이 될까? 싶긴 하지만 아마 머신 프렌들리하게 뭔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 두 가지를 다 쓸 수도 있고요. 뭐 미래는 알 수 없습니다만. 네, 그래서 이제 이 OMB라는 걸 한번 같이 그냥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살펴보고 의견도 많이 주시고요. 지금 제 화면이 보이는 거죠? 네. 네, 그러면은 제가 여기에 열어놨는데 잠시만요. 제 깃허브를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깃에
이렇게 만들었는데 채팅에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퍼블릭으로 해놨는데 사실 많은 고민을 했어요. 이게 완성도가 너무 떨어져서 이걸 퍼블릭을 해야 되냐, 이거 그냥 빨리 지워버려야 되냐 했는데 사실 뭐 이제 랄프톤에서 다행히 상을 주셨기 때문에 일단 뭐 두드려 맞더라도 공개는 해놓자라고 해서 공개는 해놨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제가 손댄 건 하나도 없고요. 얘가 손대고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좀 시켜서 몇 개 수정한 거 말고는 그때 이후로 수정한 거 없습니다. 거의 없고요. 대신에 새로운 곳으로 옮겨서 가제 코드는 조금씩 만져봤는데 그것도 한 2, 3주 못 만진 것 같아요. 거의. 어쨌든 여기로 옮겼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오픈을 해놨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오픈돼 있으면 한번 보셔도 좋습니다. 뭐 리드미도 제가 만든 거 아니고요. 아닌데 한번 살펴보시고 코드도 보시고 컨셉 위주로 좀 봐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한번 이거 열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면은 잠시 이거를 올려서 주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코드를 제가 띄웠는데 띄우는 것도 그냥 시킵니다. 뭐 제가 하는 거 없어요. 제가 아는 게 1도 없고 그냥 다 시킵니다. 다 시키면은 이제 여기에 클로드가 지금 띄워놨는데 볼까요? 일단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코덱스를 써야 될 거예요. 제가 코덱스로 놔서 나는 뭐라고 할까? 좀 잘 안 보이실 테니까 쇼핑몰 홈페이지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주는 거죠. 그럼 지금 훅이 잡힙니다. 너무 큰가? 네,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어떤 쇼핑몰을 만들지 정해 볼게요. 되어 있고요. 여기 커그니티브 뎁을 측정을 합니다. 물론 이건 프록시고 이 뎁이 진짜 커그니티브 뎁일까? 라는 생각은 저는 많이 하는데 일단은 뭐 이런 식의 컨셉이다 정도는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뭔가를 실행한 다음에 학습 체크를 항상 하게 돼 있어요. 이건 포스트훅으로 해놨고요. 그래서 도대체 뭘 개발하고 싶은지를 얘한테 계속 물어봅니다. 자, 이런 방식은 제가 그 클로드 코드에 클로드 코드가 있고 코덱스도 있을 텐데 혹시 그릴미라는 스킬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알죠? 네. 네. 많이 알죠. 네. 네, 그림이 알죠. 네, 모두가 아시는 거고. 그래서 그릴미라는 스킬을 꽤 좋아하는데 이 스킬에서 교수님 지금 네. 한 1분 전부터 소리가 좀 많이 끊기는 것 같아요. 끊깁니까? 약간 지직거리거든요. 뭐가 노이즈를 살짝 타는 것 같아요. 아마 그래요? 이렇게 네. 키보드 네. 치고 하면서 그런 거 아닐까 싶은데 네. 네. 잠깐 다시 마이크 세팅하고 설명을 하면 좋지 않을까. 네. 네네네, 좋습니다. 혹시 이렇게 하면 좀 나을까요? 지향성인데 네네, 말씀해 보실래요? 계속? 이렇게 하면 어떠신가요? 키보드 들리시나요? 아니요, 지금 안 들려요. 좀 낮고요. 네네. 아마 키보드 마이크 노이즈가 들어가지 않았을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키보드 치니까 그런 저소음 적축인데 들어가는.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네, 최대한 조용히 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포스트훅을 걸어서 뭔가를 물어보게 돼 있고요. 요것들이 좀 진행이 되다 보면은 퀴즈도 나오는데 사실 코덱스 마음이라서 언제 나올지는 모릅니다. 퀴즈도 넣어놨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프리훅이랑 포스트훅을 넣었는데 사실 작동을 하는 동안에는 괜찮지만 이게 사용자의 어떤 그 개발 자체를 방해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약간 처음에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인터페이스를 뭐 따로 터미널에서 뭔가 만들어야 될까? 근데 그 작업하는 게 꽤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거까지 못 해봤는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웹페이지를 띄우자. 로컬에서 어차피 띄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얘를 띄워서 쓰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다양한 컨텐츠들을 줄 수 있게 따로 크롬 브라우저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뭐 이벤트 루프 오더 게임 뭐 지금 요거에 대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뭐 이런 걸
눌러서 체크해 볼 수도 있고, 이제 뭐 인터랙티브한 게임 같은 것들도 몇 가지 템플릿을 만들어서 얘가 동적으로 필요하면은 열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다음 뭐 대시보드도 있고요. 그래서 대시보드는 여기에서는 지금 보시면 러닝맵이 지금 2개밖에 없지만, 러닝맵은 이제 이런 컨셉인데요. 이 날리지 트레이싱에서는 일반적으로 그 학습 그 날리지 컨셉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수학 교과면은 수학에서는 덧셈 뺄셈이라는 컨셉이 있고, 그 덧셈 뺄셈에 대한 어떤 문제들이 있겠죠.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 그래서 각각의 문제는 어떤 특정 개념 정보와 문제 정보를 각각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질문을 해서 문제를 풀면은 그 질문은 특정 질문의 번호가 있고 거기에 해당되는 컨셉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개발에 대한 지식에 대한 컨셉을 처음부터 다 정의할 수 있냐? 이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매우 다양하고 심지어 뭐 없는 기존에 존재하지 않는 개념들도 만들어지기 때문에 꽤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이런 지식 맵을 구축하는 거를 보통 인간 도메인 전문가들, 뭐 교수님들이 많이 하셨는데, 제가 회사에서 경험했던 거는 좀 재밌는데, 인간 전문가가 만든 어떤 지식 맵을 그냥 직접 이제 날리지 트레이싱 모델에 어떤 피처로 넣었을 때 우리 성능이 떨어집니다. 물론 잘못 써서 그럴 수도 있지만 휴리스틱하게 뭔가 했을 때 이게 좀 뭐 많은 분들이 좀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하셨을 텐데, 인간 전문가가 맞다고 믿는 게 진짜 이 데이터 드리븐인 상황에서도 워킹하냐 라고 했을 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지만 전 아닐 수도 있다가 꽤 큰 것 같습니다. 오히려 다량의 데이터로 모아서 만든 지식 맵을 피처로 뽑아서 넣었을 때 차달이 좀 나은 경우들이 많았고요. 물론 인간의 어떤 해석이 들어가서 그걸 해석하는 거는 굉장히 유용한데, 그런 지식 맵을 인간이 만들었을 때는 어떤 뭐 당연히 거기에 대한 실수도 있을 수도 있고 프라이얼도 있을 수 있고, 뭐 아니면 뭐 어떤 뭐랄까 피로도에 의해서 점점 이제 초반보다는 나중에 했던 작업들의 완성도가 떨어질 수도 있고, 이거 알 수 없는 거죠 사실. 그래서 굳이 지식 맵을 처음부터 구축하지 않고 동적으로 코덱스가 알아서 구축하도록 했어요. 이게 효과적일지 아닐지는 사실 뭐 연구가 또 이것조차도 필요합니다만, 어쨌든 이런 방식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뭔가 문제를 풀거나 얘랑 이제 뭐 인터랙션 할 때마다 이게 누가가 되도록 했어요. 지금 시스템은 뭐 DB도 없고요. 그래서 그냥 껍데기만 있는 거라서 로컬에 쌓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쌌는데, 뭐 나중에 DB가 만들어지고 뭐 서버가 있고 서비스를 한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런 정보들을 모아서 다양한 사람들의 데이터를 모아서 뭔가 지식 맵을 아주 멋지게 만들 수 있겠죠. 네, 아직 뭐 거기까지는 저는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 만들어 주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날리지 컴포넌트들도 쌓이게 됐고요. 그 다음에 뭐 아쿠아 미스토리 쌓이고 이제 프롬프트도 쭉 쌓이는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걸 분석하는 인간 뭐 분석가나 학습 분석이라고 하죠. 보통 이런 학습 분석 하시는 분들이 이걸 보고 어떤 인사이트를 도출하시라고 대시보드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만들었고, 이제 여기 커그니티브 뎁은 따로 이렇게 약간 바를 만들어서 측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물론 이 지표는 엉망입니다. 뭔가 학술적으로 정리된 것도 아니고요. 네, 커그니티브 뎁이라는 게 사실 그 인지 부채라는 게 뭐 교육학에서 이렇게 출발했다라기보다는 개발 쪽에서 이제 개발 부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뭔가 개발을 하는데 개발하다가 일단 산출물을 완성했지만 내가 그 개발하는 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개념들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나중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것, 나중에 어떤 사고가 벌어지거나 에러가 났을 때 대처를 못하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개발 부채라고 부르는데, 이제 최근에는 이 생성인공지능을 쓰면서 인지적으로 내가 계속 알지 못해서 이 인지에 의해서 부채가 일어나는 걸 인지부채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뭔가 명확하게 정의가 된 건 아니지만 여기저기 쓰이는 말이고요. 그래서 사실 이걸 인지부채로 측정한다기보다는 뭐 심리학 하시는 분들께서 만드신 어떤 구인들을 써서 컨스트럭터를 써서 이것들을 제대로 구체화하는 과정은 또 별개의 연구 과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뭔가 이 프로젝트 자체가 완성도가 있다기보다는 이런 컨셉들이 있으니
이런 다양한 연구 갭들을 채워야 한다는 데 의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만들면서 느꼈던 게. 그래서 뭐 UI, UX도 그렇고요. 사실 뭐 그렇게 뭐가 팬시하진 않지 않습니까? 기능적으로도 그렇고 각각의 정의되어야 될 요소들도 그래서 꽤 많은 숙제를 그냥 만든 느낌이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제 코드로 만든 것도 좀 써보고 있는데 뭐 잘 워킹하진 않고 있어요. 제가 하네스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이것저것 막 틀어보면서 만들고 있는데 그냥 개인 취미 생활로 일단 하고 있고 뭔가 본격적으로 연구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 명이 모여서 작업하면은 꽤 의미 있게 산출물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소개를 드렸고 네, 일단 자료는 여기까지인데요. 혹시 뭐 딱 시간은 거의 1시간 맞춘 것 같습니다. 네, 거의 정확하게 네. 맞춘 것 같은데 궁금하신 거나 논의할 사항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같이 논의하시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제가 지금 화면에 밖에 있어가지고 혹시 올려주실 수 있나요? 다른 분께서? 안 되면은 그냥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다 들으면서 느낀 거는 이 GPU가 없어서 라는 말에 너무 공감을 했고요. 슬프기도 하고 네, 그렇고 저도 사실 이제 비슷한 고민들을 계속 해와서 이 학습자의 지식 상태, 이해하는 상태를 어떻게 하면 추적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좀 고민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뭐 관련돼서 메모리로 한번 만들어 보기도 하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데이터셋이 일단 없어가지고 뭐 이걸 측정할 방법도 많이 없고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게 필요한 것 같은데 정말 우리가 이제 클로드 코드나 코덱스 이런 도구들을 쓰다 보면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중간에 그냥 해줘 할 때가 많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비슷한 제가 좀 저도 정말 가려운 부분인 것 같아가지고 정말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네, 일단은 몇 가지 질문을 한번 뽑아봤는데요. 네네. 첫 번째로는 이제 지식 저희 교육 도메인에서 약간 막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교육 도메인에서 실제로 현장 파일럿 연구하신다고 했었잖아요. 네네. 경기도 어디죠? 경기도 교육연구원이랑. 네, 맞습니다. 요거 한번 좀 얘기해 주실래요? 이게 네네. 현장 연구가 이제 IRB도 해야 되고 할 게 많잖아요. 네네네. 네, 관련해서 조금 더 얘기해 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 어떻게 네네. 뽑으신지. 경기도 교육연구원에서 네. 공유를 좀 하면서 할까요? 네. 잠시만요. 저 PPT를 껐는데. 네, 경기도 교육연구원에서 같이 연구하고 있고요. 아직 뭐 보고서를 다 쓴 게 아니라서 작업을 하고 있지만 지금 공유를 하겠습니다. 네, 보이시죠? 네, 요 건데 일단은 거기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 이윤주 박사님 연구팀에서 같이 작업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거기서 IRB랑 어떤 여러 가지 학생 섭외나 필드 섭외 같은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힘을 써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좀 쉽게 연구를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네, 그랬고 이게 착수한 지는 올해 초? 한 3, 4월 정도 착수를 해서 필드 테스트를 한 거는 이제 거의 지난달에 다 끝났습니다. 지난달에 이제 한 2주 정도 작업을 해서 다 끝났고요. 근데 연구 개발진이라고 해도 제가 초벌만 만들어 놓고 저희 연구팀 중에 이제 숙번님이라고 같이 개발하시는 분이 계세요. 예전에 제가 회사에 있을 때 같이 일하던 시니어 엔지니어 분이신데 요즘 같이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워낙 손이 빠르시고 클로드 코드 거의 장인이셔서 뚝딱뚝딱 만드십니다. 네. 그래서 강의도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분이 작업을 하셔서
네, 어플리케이션 만들어서 띄워놨었고요. 지금은 내리긴 했는데 그냥 정말 껍데기만 있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 약간 이제 LMS였고 국어, 그 다음에 수학, 사회, 과학 딱 4과목을 해서 각 4과목마다 2반을 섭외를 했습니다. 2반 정도 섭외해서 총 8반이었고요. 총 8반에서 학생들이 대충 하니까 한 500명 가까이 되더라고요. 대충. 네. 네. 그래서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2주 동안 4번 정도 이제 수업을 아예 그냥 1시간 정도 뭐 자율학습 정도 해서 그 LMS만 쓸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가능했던 게 챗봇을 주고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아이가 챗봇을 그러니까 아이에게 챗봇을 주고 학생에게 챗봇 주고 그냥 공부해 이렇게 한 거죠. 네네네 네. 그냥 다른 변이를 다 통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통제하기 했고요. 위해서. 네. 네 대신에 챗봇만 있진 않습니다. 이게 챗봇만 있는 시스템은 아니고 네네. 화면이 없으니까 좀 그런데 네. 대충 그려볼까요? 대충 뭐 엑스칼리드로 같은 거 쓰셔가지고. 아 네네 그런 고급 기술은 네. 잘 없고 그냥 대충 네. 그냥 그리겠습니다. 네. 지우셔가지고 바로. 네. 네. 좀 너무 날 것인가요? 좋습니다. 네. 저도 2년 전에 아이들 챗봇을 주고 네. 그 어떤 대화를 하는지 패턴을 한번 연구해 본 적이 있었는데 아 네네. 네. 그때 되게 재밌었었거든요. 이제 원하는 가설을 완전히 깨버리는 결과가 나왔었는데 네. 아, 그렇죠. 전 논리적인 대화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이들이 논리적이지 않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학생들이 뭐 어쩔 수 네.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뭐랄까 강의 뭐 이런 이제 막 옆에 바가 있고요. 보통 그냥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LMS 이런 느낌의 요 가운데 어떤 뭔가 컨텐츠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뭔가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그냥 화면인데 보통은 여기다가 이제 챗봇을 구성할 때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한단 말이죠. 보통은. 여기 이제 보통 우리 웹페이지 가면 이렇게 챗봇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챗봇 이렇게 있는데 요거 자체의 컨셉은 뒤에 백엔드 시스템이 아까 말씀드린 어떤 그 에이전틱 베이스 백엔드 시스템이니까 얘가 동적으로 뭔가를 계속 할 수 있어야 된다 컨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동을 했어요. 챗봇을 처음부터 띄우지 않고 여기 얘가 죽어 있고요. 항상 얘가 그냥 점으로 죽어 있는데 사용자가 클릭하는 건 아니고 사용자가 뭔가 여기서 문제 1에 대해서 풀겠죠. 문제를 풀고 있으면은 얘가 뭔가 미적미적거려요. 서술형 문제가 또 있거든요. 미적미적거리면은 얘가 뒤에서 보고 있다가 얘 안 될 것 같은데 이러면 이제 개입을 갑자기 팝업을 띄우면서 합니다. 갑자기 팝업을 띄워서 너 이거 지금 잘 알고 있냐? 뭐 내가 좀 도와줄까? 이런 것들을 개입을 할 수도 있고 개입했을 때 얘가 정답을 절대 노출하지 않도록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동적으로 그냥 챗봇이 뒤에 에이전트 시스템이 뭔가 필요한데 이러면 개입하고 채점도 얘가 하고 그 다음에 얘가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다음 날이 됐어요. 이게 동시에 안 줄어드네. 컨트롤 G 하셔가지고 그룹화 하셔가지고 네. 네. 이렇게 마우스로 합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이제 다음 날에 얘가 안 되겠는데 하면은 얘가 이제 문제를 바꾸는 거죠. 너는 이거 얘가 했으니까 이제 얘가 학습자 상태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은 뒷단에 이제 학습자 어떤 정보들이 막 쌓여 있을 거잖아요. 이게 안 보이지. 예를 들어서 뭐 학습자 어떤 정보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1번 문제를 뭐 틀렸고 1번 문제를 틀렸고 뭐 2번 문제를 뭐 맞았고 맞은 건 1번으로 치겠습니다. 뭐 컨텐츠 정보도 넣어도 되지만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넣어서 이런 것들을 뭐 측정을 한 어떤 시퀀스가 있으면은 이 뒷단에서 이 정보를 가지고 어떤 난리티 트레이싱 모델들이 있어요. 이 난리티 트레이싱 모델이 얘를 가지고 학습을 합니다. 학습을 하면은 얘가 다음에 나올 문제가 예를 들어서 뭐 5번이면은 5번을 맞출 확률이 뭐 예를 들어서 32%
이런 것들을 반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 뒤에 있는 에이전틱 시스템은 도식을 하나 가져오는 게 낫겠네요. 이런 헤르메스 하나 가져올까요? 이걸 이렇게. 얘가 에이전트인데 얘가 이제 직접적으로 이걸 안다기보다는 이 모델은 뒷단에서 돌아가고 얘가 이제 다음날에 뭔가 커리큘럼을 짜줘야 되니까 이 상태를 보는 거죠. 이 상태를 KT 모델한테 찔러서 지금 몇 프로냐 했을 때 얘 32%밖에 안 되는데요 라고 하면은 다음날에 이제 얘 문제를 3번을 주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 3번보다 좀 쉬운 거 줘야겠다, 3번 뭐 이지 버전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고, 아니 순서도 문제 주지 말고 문제 나중에 주고 강의 하나 더 보자, 이런 것들도 얘가 동적으로 조정을 하는 거죠, 다음날까지. 네. 그래서 채점, 강의, 이제 커리큘럼 설계, 중간에 피드백 개입, 이런 것들을 얘한테 다 동적으로 작동하게 시켜서 이것들이 잘 워킹하냐, 어떨 때 잘 되고 어떤 학습자들한테 잘 되고 어떤 학습자는 워킹하지 않고,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는 이것들이 효과적이고 어떤 상황이 효과적이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좀 밝히기 위해서 그냥 이 현상에 대해서 보려고 이 필드를 좀 요청을 드렸어요. 네. 약간 이게 그런 건가요? 그 문제를 앞에 1번 문제 맞췄어요. 그럼 2번 문제도 맞출 수 있을 거다. 왜냐면 학습자가 이건 이해했기 때문에, 이런 건가요? 제가 네네네. 논리 트레이싱에 대해서. 난리 트레이싱은 네. 네, 난리 트레이싱은 이제 이 시퀀스 정보를 넣어서 이제 마지막 인풋 값이 어떤 문제가 들어오면은 몇 퍼센트 확률로 맞출 수 있을지를 뿌려주는 예측 모델이라서 그쵸. 이런 이제 것들이 시퀀스니까 이전의 결과가 다음에 나올 거를 예상을 하는, 확률로 나오면 약간 마르코프 모델 네네, 같은 거 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약간 조건부 확률이네요, 일종의. 가지고 네네네. 보면은. 네. 네, 그래서 요것들이 LLM으로 치면 그냥 토큰이고요. 그래서 요거 그쵸. 넥스트 토큰 하나를 프리딕션이라.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보통 인코더 기반 모델들을 많이 썼었는데 이제 여기서는 그렇게도 쓰기도 하지만 뭐 디코더로 해도 사실 다음 거 예측시키면 되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작동하는 여러 가지 방법론들을 KT라고 하고요. 어쨌든 얘가 하고자 하는 거는 우리가 가진 문제풀이 예를 들어서 1번부터 100번까지 있으면은 이 앞에 학생들의 시퀀스가 있으면 이게 학생에 대한 어떤 정보인 거고, 얘가 있으면은 우리가 가진 문제풀에 대해서 이 모델로 이제 예측을 시키면은 1번부터 100번까지 학생의 전체 어떤 그 예측 상태를 알 수 있는 거죠. 그걸 이제 날리지 스테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 지식 맵에서 뭐 1번은 뭐 32%, 3번은 몇 프로, 또 학습자 데이터가 많으면은 그 지식 맵 간의 관계도 따로 추정을 시킬 수 있고요. 뭐 그건 날리지 트레이싱 태스크를 좀 벗어나는 거긴 하지만, 그래서 그거에 기반이 되는 모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맞아. 저도 이런 걸 되게 재밌어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봤는데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거 하고 계셔가지고 너무 신기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오마이 브레인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네, 좋습니다. 네, 이거 만드시면서 중간에 개입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네. 어떤 거 개입하셨는지 이런 거. 네. 개입한 건 논문 쓰는 게 제일 컸어요. 네, 이게 논문 쓰는 그 랄프톤이어가지고. 네, 맞습니다. 이게 논문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은 이걸 같이 봐야 되나 싶긴 한데 네, 좀 처참합니다. 네, 이인 것 같은데. 이거 일단 볼까요? 이게 좀 제가 거의 막판에 손을 대서 이걸 걷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도저히. 그래서 뭐 또 포기하고 됐는데, 지금 보시면은 뭐 일단 그냥 쭉 훑어보면은 뭔가 틀은 있습니다. 분명히 뭐 틀은 괜찮은데요? 틀은 뭐 이제 네. 그림도 잘 들어있고 잘 안 보이지만 사실 화면이 잘 안 보이지만 흐리게 보셔야 됩니다. 네네네. 그래서 사실 볼드 친 것도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시간이 없어서 놔뒀고, 뭐 이밸류에이션이나 뭐 이런 처음에 틀도 잘 못 맞췄어요. 물론 제가 가이드를 명확하게 못 줘서 그렇지만,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시면은 뭐 좀 논문이 그렇습니다.
읽어보면은 뭐 프로그래머가 뭐 이렇게 하는 게 뭐 이건데 뭐 이러이러하다. 우리 이거 제시했다. 네. 뭐 이런 정도?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진짜 아예 못 읽을 수준이라서 초록을 쓸 때 보통 그 틀이 있잖아요. 이제 네. 처음 배경 넣고 뭐 방법론 제시하고 이런 틀이 있는데 그 틀만 줘서 마지막에 좀 수정을 시켰는데도 좀 이게 뭔가 수치도 믿을만하지 않고요. 그래서 엉망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그럼에도- 논문이 하나 나오긴 했네요, 이렇게. 네. 이렇게. 근데 이게 잘 됐으면은 제가 어디 냈을 텐데 도저히 네. 수습 불가라서 이거는 그냥 추억으로 이렇게 태그 달아서 추억으로만 남겨놨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네. 이게 아마 여기에 보면은 어떻게 작업했는지에 대한 그 꼴이 아마 있을 겁니다. 이거 작업하실 때는 클로드 코드로만 쓰셨죠? 작업 처음에 하실 때. 네네, 클로드 코드 썼습니다. 클로드 코드로 썼고, 이게, 잠시만요. 여기, 여기 있네요. 얘는 이겁니다. 얘를 제가 열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쟤는 이제 만들어진 산출물이었고, 여기에 이거네요. 그래서 조금 확대를 해볼까요? 골.md에다가 이렇게 넣어놓으셨겠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 네. 요거를 그 첫 1시간 동안 짰던 거고요. 이제 그릴미도 쓰고 뭐 GPT도 쓰고 뭐 이것저것 다 써서 일단 네. 최대한 손으로 쳤는데 1시간 동안 해서 사실 이 정도밖에 못 쓴 겁니다. 이 정도밖에 못 쓴 거고요. 계속 빼고 넣고 막 이러니까 쉽지가 않죠. 나름 그 리뷰 에이전트 써가지고 이렇게 네네네. 작업도 하시고. 네, 맞습니다. 저희가 좀 이런 방법을 좀 좋아하고요. 저는 저도 페이퍼 작업할 때 요즘 도움을 많이 받는데 사실 리뷰 받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얘가 작정하고 이거 비판하라고 하면 진짜 잘하거든요. 맞아요. 상처받을 크리틱 정도로. 맞아요. 네, 상처받고 이러는데 이제 리뷰 에이전트 3개 정도를 돌려서 논문 작성 단계에서 이것들 계속 돌리도록 했는데 이거는 논문 작성할 때만 해라 라고 했습니다. 네. 실험은 그냥 하나의 에이전트가 끝까지 수행을 하고. 네네. 그래서 뭐 자료 조사하고 이런 것들은 서버 에이전트를 쓰고요. 네. 그거 말고는 이제 따로 에이전트 돌린 건 리뷰 에이전트. 그래서 얘네들이 심사할 때는 ICML 탑티어 기준으로 이제 10점 만점으로 주는데 이제 엄격한데 8점 이상을 공통적으로 부여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얘가 끝까지 돌아요. 제가 안 멈췄으면은 한 12시간 돌았을 것 같습니다. 계속 돌았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이런 정도 기준을 엄격하게 주면 꽤 리뷰는 잘합니다. 수정이 잘 안 돼서 그렇지 리뷰는 꽤 뭐 신랄하고 지적을 잘한다. 그리고 레퍼런스 이거 쓸 때는 이걸 다 보긴 해야 되는데 그래도 좀 편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은 논문 원문 받는 거는 얘한테 시키면은 꽤 잘 하잖아요. 그래서 원문 다 받으라고 하고 또 여기서는 제가 손을 못 대니까 다운 받아진 것만 이제 쓰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그 포맷이나 어떤 그 논문에 그 인용할 때 정보들이 좀 부족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래도 좀 돌려서 낫긴 하지만 여전히 부족했고요. 연구 순서는 이제 뭐 문헌 분석하고 이제 설계 원리 만들고 프로타입 만들고 이제 이 방향들은 제가 좀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개발하는데 이제 전체 다 개발하는 게 아니고 코덱스 에이전트의 요거들을 써서 애드온을 만드는데 문서 찾아보고 알아서 하라고 했고 네. 이제 사용자가 입력하면은 요거 해야 되고 개입은 이제 사용자 입력 로깅을 보고 뭔가 이해 못한다. 그럼 인지부채 발생한 거니까 이걸 개입해라 라고 이제 지시를 했습니다. 개입 방법은 뭐 질문, 객관식, 주관식 문제, 뭐 자료 추천, 생성 이런 것들을 주는 게 개입이다라고 정의를 제가 직접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지식 추적 같은 것도 이거 지식 추적을 해서 이것들을 써서 이제 지식 추적을 해놓고 이 카네스가 여기 찌르면은
어떤 답을 이제 여기 예측값을 주도록 작업했습니다. 얘는 모델이 작아서 뭐 맥에서 돌려도 되니까 뭐 사실 GPU 이슈는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큰 모델 써도 되는데 뭐 여기서는 그렇게 네. 헤비한 걸 쓸 필요도 없어서 그렇게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업스테이지에서 감사하게도 솔라를 대학교에 어쨌든 1년 정도 쓰실 수 있게 제공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걸 쓰고 있는데 솔라 미니 써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하라고 하고요. 시켜놓고. 그다음 사용성 평가는 제가 하면은 이걸 분석해서 이제 보완을 하라 이렇게 지시를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이 좀 짧잖아요. 시간이 네.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이거를 그릴미로 하신 거죠? 네, 그릴미도 쓰고 제가 네. 이제 계속 넣었는데 이 앞부분에 요거 쓰다 보니까 시간 다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계속 머릿속 그리면서 이렇게 네. 할까 이렇게 할까 이걸 고민을 하니까 네. 요거 작업하는데 거의 한 3-40분 쓴 것 같아요. 이터레이션 몇 번이나 돌리셨어요? 그 처음에 그릴미 하면은 여러 번 돌잖아요. 계속 질문. 하다가 끊었습니다. 너무 많아서. 하다가 끊고 이제 또 제가 막 작업하고 뭐 돌리고 뭐 GPT 물어보고 이래서 진짜 막 어떻게 시간 가는지 모르게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힘들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작업할 때는 그 정도까지 작업을 안 하는데 이게 딱 한 번만 뭔가 클릭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네. 이제 그렇게 못 하는 거죠. 그쵸. 혼자 했으면은 조금 해놓고 돌리고. 그렇죠. 해보고 이제 이상한데 이러면 다시 하면 되는데 네. 여기 이게 안 되니까. 그쵸. 좀 한 번 해야 재밌었어요. 맞습니다. 맞아요. 네. 몇 시간 돌리셨어요? 이거 딱 하면은 저희 이거가 아까 11시 반인가 12시부터 해서 한 2시간은 그냥 돈 것 같아요. 2시간은 그냥 돌렸는데 네. 이제 그때부터 제가 조금씩 가제탈 쓰고 개입을 해서 1시간 조금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 1시간은 진짜 인간이 개입할 수 있는 상태라서 계속 그냥 클로드 코드 끼고 했으니까 그냥 풀로 돈 거는 2시간에서 2시간 반 이 정도 되는 것 같고 그 이후로는 개입을 하면서 돌렸습니다. 네. 그렇게 했군요. 갈아엎는 거는 엄두가 안 났어요. 이게 너무 진행이 됐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가 많습니다. 뭐가 자기 혼자 막 만들었는데 이걸 나중에 열어보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되게 뭐 만들고 있지? 그래서 네 테스트도 해봤어야 됐고요. 클로드 코드를 시켜서 코덱스에 있는 하네스를 써서 작업을 하라고 한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재밌네요. 이 클로드 코드가 되게 그 다른 에이전트들을 잘 갖다 쓰더라고요. 네, 물론 다른 것도 그렇지만 맞습니다. 이렇게 쓰셨구나. 재밌었습니다. 네. 코덱스가 $20짜리가 있어서 썼는데 네. 감사하게도 이거 해커톤 끝나고 나서 오픈AI에서 $100짜리를 6개월 정도 지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어떻게 쓰고 있냐면 이건 좀 딴 프로젝트긴 하지만 비슷하게 좀 쓰고 있긴 한데 제 지금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인데 지금 하나 하는 프로젝트가 있어서 티먹스 네 여기에 지금 돌린 게 지금 작업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논문 작업 중이시네요. 네네. 근데 이건 한참 걸립니다. 이게 좀 아직 멀었어요. 어디 갔지? 이건 제가 가제타일 쓴 거 마음에 들어서. 재밌습니다. 어디 갔지? 잠시만요. 여기 있구나. 이건 뭐 작업 중이긴 한데 좀 작업이 되면은 오픈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커밋이 2,700개 돼 있는데 제가 한 건 거의 없어요. 그냥 코덱스가 계속 돌고 있고 지금 죽은 이유는 토큰 다 써서 죽었습니다. 이거는 3주 전부터 돌렸었으면은 계속 돌리고 커밋하고 계속 돌리고 커밋하고 했겠는데요. 네네네. 그래서 이것도 전략이 여러 개 있잖아요. 뭐 브랜치 따도 되고 아니면은 이슈 올려도 되는데 좀 무식하게 그냥 돌려서 바로 메인 브랜치에 붙이도록 작업을 해놨고요. 슈퍼님 아까 말씀하신 슈퍼님께서 좀 이제 다른 작업을 하고 계신데 저는 이제 처음에 작업해놓고 이제 손댈 시간이 없어서 그냥 풀어놨더니 계속 코덱스가 중간중간 이제 죽더라고요. 알아서. 죽으면 다시 돌리는 거는 사람이 돌려요? 죽으면은 그냥 놔둡니다. 그래서 놔두면 그거를 클로드 코드한테 시켰어요. 그러니까 클로드 코드는 검사해서 맞습니다. 클로드 코드한테 걔는 그렇게 해서
그래서 클로드 코드는 이제 제가 써야 되니까 토큰을 네. 최대한 안 쓰도록 얘 관리만 하라고 해놓고 전부 코덱스한테 그냥 하라고 시켰어요. 그래서 네. 코덱스를 요 구조는 이렇게 만들었는데 저번에 그때 해커톤 해보니까 시키는 게 좀 이제 그 코덱스를 슬레이브처럼 시키는 게 나아서 그 여기다가 차라리 그 가제 코드를 하나 넣어놓고 코덱스를 밀어 넣어서 네. 이 프로젝트를 위한 하네스 구성을 해놓고 그걸 클로드 코드한테 물려서 클로드 코드가 네. 그 가제 코드 기반 하네스를 그냥 점검하고 개선시켜서 걔가 도는 걸 감시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얘가 자기가 일 안 하니까 일을 네. 막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한 3시간? 얘가 살아나고 한 3시간 뒤면 다시 죽습니다. 네, 토큰 금방 다 써서 토큰 3시간 뭐 뒤면 죽죠. 금방이죠, 뭐 $100 하면은. 네네. 금방이죠. 그래서 아직 연구비 더 들어오면 $200로 올려서 줄까 하는데 네. 사이트로 좀 하고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분량이 좀 많아요. 이게 날리디 트레이싱의 모든 모델을 통합한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서 작업이 많네요. 네, 내년에 좀 큰 연구로 하려고 하는데 네. 이게 분량이 이 딥 날리디 트레이싱이라는 게 2015년에 나온 페이퍼인데 이게 딥러닝 기반의 날리디 트레이싱의 시초입니다. 네, 2792회 인용된 겁니다. 근데 이 전체가 다 날리디 트레이싱 모델에 대한 연구는 아니지만 제가 안에 거 좀 이제 뜯어서 코덱스한테 시켜보니까 한 대충 절반 정도는 한 1000건에서 1500건 사이는 날리디 트레이싱 모델 연구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다 통합하고 그거에 대한 이제 각각 벤치마크에 대한 모든 모델에 대한 성능을 뽑는 게 이 프로젝트의 목표입니다. 원대한 목표인데 한참 갈 길이 멀죠. 한참 멀죠 아직. 네, 많이 하셨는데요. 200시계 중에 80개? 네. 근데 사실 실제로는 더 많죠. 이제 모델을 더 많이 붙여야 되는데 얘가 계속 죽고 있어서 그냥 살아나면은 돌리고 살아나면 돌리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저도 노는 LLM에다가 이런 걸 좀 시켜놔야겠는데요. 네, 좋은 것 같아요. 같이 나중에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원하시면. 네. 그래서 저는 좀 의미 있는 프로젝트라 생각해서 일단 하고 있긴 한데 리소스가 많이 들긴 하네요. GPU를 만약에 좀 네네. 이렇게 받으실 수 있으면 네네. 로컬로 하실 생각 있으세요? 이걸? 로컬 무대에서? 너무 좋죠. 너무 좋고 근데 코드는 코덱스를 쓰는 게 나은 것 같은데 이제 GPU가 있으면 오히려 여기 안에 있는 모델들을 실제로 학습 돌려서 평가를 하거든요. 평가해서 성능까지 하는데 차라리 GPU 리소스를 거기에 쓰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지금 3090 제 거 한 장 태우고 있는데 그럼 모델은 다 3090으로 돌리는 거예요? 서빙해서 이렇게 돌리시는 거예요? 네네. 제 5090 PC를 하나 샀는데 저희 학생들 지금 로봇 하고 있어서 거기 줬고요. 뺏겼고 이제 개인 거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 맥 그 나오던데 맥 스튜디오 보셨나요? 네네. 어제가? 그거 구매하실 생각은 있으신지? 근데 쿠다가 안 돼가지고 조금 서빙용으로만 써야 되긴 하는데. 그렇죠. 뭐 모델 인퍼런스용으로는. 네, 인퍼런스용으로는 좋죠. 네. 가장 좋은 거는 지금은 딱 그냥 5090 가성비로 5090이 제일 나은 것 같은데 값이 점점 오르더라고요. 계속 올라가가지고 그쵸? 네. 5090이. 네. 네, 되게 재밌게 잘 봤고요. 제가 또 관심 있는 분야고 또 교육도 하시고 또 공학도 하셔가지고 너무 재밌었고 사실 제가 제일 이렇게 인상 깊게 들었던 건 그거예요. 전문가들한테 그걸 지식맵을 짜라고 해서 줬는데 그게 오히려 결과가 안 좋더라. 그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런 게 왜 그럴까? 근데 전문가들이 약간 편향된 것도 분명 있을 거고 바이어스된 부분이 있을 거고 그런 거를 사람이 놓칠 수 있는 부분을 AI가 오히려 좀 잡아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네,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조금 더 이제 얘기하실 게 있나요? 혹시 뭐 이런 연구 요즘에 하고 있다. 제가 8월달에 저 연구실 갔을 때는 로봇 파일 연구하셨잖아요. 그것도 얘기 좀 더 해주시면 재밌을 것 같은데요. 네, 좋습니다. 안 그래도 학생들이 오늘 데모를 하나 한 게 있는데 이걸 네,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너무 학부생들인데 너무 열심히 합니다. 네. 숙사들보다 훨씬 낫고요. 네. 그래서 이거 오늘 데모를 웹 업체에서 같이 산악하는 데가 있어서 같이 좀 보여드리고 했는데 학생들이 뭐 날밤을 샜습니다. 날밤을 새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연구실에 있는 오픈함이고요. 네. 오픈함인데 뒤에 모델은 그 그루트를 그 500 GPU에서 태운 거고 위에 이제 그 태블릿은 원래 달린 게 아니고 그냥 학생 아이패드를 그냥 올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없었던 것 같아요, 저거. 네 맞아요. 인터페이스를 이제 그냥 하나 만들어 놨더라고요. 저는 뭐 이런 음. 거 얘기한 적이 없는데 알아서 잘 만들어서 그래서 이게 소리가 지금 조금 날 것 같긴 한데 대충 이제 얘가 네. 뭐 안내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상황 자체는 자폐 학생들이 아니 발달장애 학생들이 가방에 준비물을 챙기는 그런 태스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학생들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어떤 준비물이 있으면은 이걸 뭐 챙길지 말지를 도와주는 이런 태스크들이 있거든요. 발달장 측정하는 태스크이기도 하고요. 또 이걸 잘 못하기 때문에 이걸 연습하기도 하는데 이걸 로봇이 대신해 줄 수 있을까라는 컨셉으로 진행을 한 겁니다. 물론 뭐 안전 이슈라든지 아니면은 이 로봇을 정말 자폐 바로 쓸 수 있냐 이건 논쟁의 여진이 있어요. 그건 연구를 해야 되는 건데 어쨌든 이걸 POC로 일단 작동시킬 수 있냐를 이제 POC 해본 거고요. 지금 장면은 이 위에 패드에서 학생들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튤립에 대한 것들을 달라라고 했을 때 학생이 튤립을 제대로 줬으면은 맞다 하고 가방에 넣어주는 거고요. 잘못된 걸 주면은 얘가 거절합니다. 요 뒤에 뒤에 있는 모델은 그 GPT가 달려 있고요. 요 액션 모델은 그냥 이제 그루트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데이터 쌓아서 돌리면은 그냥 잘 될 것 같았는데 실제로는 이제 여러 파라미터 설정이라든지 아니면 데이터를 어떻게 쌓는 기법이라든지 이런 그 아트적인 요소들이 꽤 많았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가방에도 지금 가방이 너무 까만색이니까 위에 테두리에 이렇게 표시도 해주고 이런 것도 노하우고 뭐 사소하지만 가방 안 밀리게 밑에다가 이렇게 뭐 붙인다든지 네. 진짜 사소한 그것 때문에 안 근데 돼. 그거 중요해요. 그런 거 되게 중요해요. 환경 구성하는 네. 거. 그 사실 그리고 뭔가 데모할 때 항상 안 되잖아요. 잘 되다가. 네. 오늘은 데모할 때도 잘 됐습니다. 네, 막 밤을 새서 해가지고 너무 잘 됐어요. 네. 내부적으로 로봇 돌릴 때는 그루트를 써서 하고 디텍션해서 이제 뇌는 GPT를 써가지고 호출해서 이렇게 그 네네. 결과를 여기 내주고 네네. 그렇게 하는 거네요. 네. 뭐 연결된 시스템은 아닌데 네. 이런 인터페이스가 있으면 좋지 않겠냐라고 그냥 지나가듯이 말했는데 저는 여기 나올 줄 몰랐고요. 뭐 옆에 모니터 하나에서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뭐 이렇게 하니까 이것도 괜찮네. 괜찮은데요? 네. 네. 아예 그냥 태블릿 작은 거 하나 싼 거 사서 아예 네. 달아놓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지금 여기 이건 안 받는다는 거죠. 이거 지금 거절했습니다. 이거 아니고 이거 달라고 지금 요청하는 거죠. 이거. 네. 달라고 했더니 거절. 네. 그래서 또 거절. 네, 아니다. 이제 제대로 된 거 주면은 이제 맞다. 하면은 그래서 엄청 고생을 해서 만든 그런 프로젝트였는데 저 연구실에서는 이런 특수교육에서의 어떤 문제 해결도 지금 사이드로 하고 있고 지금 이번 학기에 메인으로 지금 좀 하고 있는 거는 이것도 경기도교육연구원이랑 좀 협력하고 있긴 한데 그쪽에서 필드를 많이 마련해줘서 협력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또 지원도 많이 해주셔서 어쨌든 기술적인 거나 뭐 장비나 이런 거는 저희 연구실에서 다 하고 있긴 하지만요. 그래서 거기랑 하고 있는 거는 과학 교육에서 과학 실험을 자동화해주는 로봇, 그러니까 과학 시연인 거죠 사실. 시연. 네. 네네. 요즘에 또 이제 저희 그 연구 자동화 이런 것도 관심도 많고 저희 또 맞아요. 네. 그쪽으로 또 네네. 유영균 실장님 저희 지장님이시 가셨는데 네. 실험 자동화도 사실 되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실제로도 대전에 있는 여러 연구기관들을 보면 뭐 플라스크에 이런 거 확인해서 실제로 잘 섞였는지 확인한다든지 뭐 상태를 본다든지 이런 거 사람이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좀 자동화시키고 싶다 하는 그런 연구들이 많은데
네. 지금 비슷한 걸 하고 계시군요. 네, 그래서 음. 장기적으로는 AI for Science에서 네. 말씀하신 어떤 그 웹랩에서 하는 거죠. 실제로 이제 네. 트라이링 말고 웹랩에서 네. 하는 태스크까지 연결되면 사실 이제 지금 GPU 안에서 시뮬레이션 하는 AI for Science는 잘 되고 있지만 이게 현실 세계까지는 아직 그 루프가 다 안 닫혔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한 연구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음. 그것도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일단은 교육 쪽에 태스크를 좀 집중해 가고 있어서 과학 교육에서 교사가 원래는 과학 시연을 했는데 이걸 대체할 수 있냐. 그리고 그랬을 때 로봇이 단순히 액션만 해서 실험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교육적으로 해줘야 될 것들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학생이랑 인터랙션, 학생이 이걸 멈추라고 해서 아까 앞에 했던 거 다시 보여달라고 하면 로봇이 다시 돌아가서 보여준다든지, 아니면은 이 양팔이니까 어떤 실험을 하는 도중에 뭐 예로 들면 어떤 실험을 하는 도중에 이제 다른 팔로는 어떤 걸 뭐 포인팅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언어 모델이랑 결합돼서 이 학생이랑 적절하게 대화하고 이제 거기 대화에 맞춰서 타이밍에 맞게 움직인다든지, 이런 것들이 기존 과학 실험만 하는 어떤 그 VLA랑 좀 달라야 될 것 같아요. 또 더 중요한 거는 코난 선생님께서는 당연히 아시겠지만 안전이 제일 중요하겠죠, 당연히. 아, 중요하죠. 네, 로봇이 갑자기 뭐 그럴 리는 거의 없겠지만 갑자기 뭐 뭔가 오류가 나서 학생을 뭐 꼬집는다든지 난리 나잖아요. 네, 큰일 납니다. 네. 그러면 쓸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여기서. 그래서 이 세이프티를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나 이게 좀 고민이 많았었어요. 일단은 초기 연구, 지금 보는 페이퍼는 1월에 작년에 했던 거고, 조선대학교 있을 때 학생이랑 같이 했던 거고, 이렇게 해놨네. 네, 했던 거고, 1월에 프리프린트를 냈는데, 일단 여기서 안전 요소로 지금 집어넣었던 게 그겁니다. 사람의 신체가 카메라에 들어왔을 때 로봇이 멈춘다. 네, 이걸 반드시 모델에 트레이닝할 때 학습 데이터로 쓰게 했어요. 신체가 들어가면 멈추게 만들고, 그 외적으로는 여기서까지 고민 안 했지만 하드웨어 안에서도 뭔가 가이드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이걸 수업에 쓰게 되면은 이제 어떤 수업 전체 설계 과정에서 이걸 썼을 때 뭔가 처음에 뭐 주의사항을 얘기하고 중간에 이제 어떤 안전조치 뭐 버튼 같은 걸 미리 준비를 한다든지, 이런 수업적인 것들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서 3중의 안전체계, 4중의 안전체계를 교실에 도입할 때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 생각을 했습니다. 네, 로봇탈을 이용해서 실험을 도와주는 실험을 네. 하고 재밌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염산 같은 거 사실 좀 다루기 힘들잖아요. 네네네. 그런 그렇죠. 거 저 예전에 그 5학년 애들인데 염산이랑 뭘 섞는 실험했는데 유증기가 나오면서 아이들이 옆에서 그거를 쐈더니 애가 몸에 빨개지더라고요. 네, 그렇죠. 너무 놀랐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게 네네.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대표 실험을 하고 앞에서 좀 이렇게 첫 줄에 앉은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몸이 빨개지는 걸 보고 너무 놀라서 중단하고 급하게 조치했던 기억이 나는데, 생각보다 그런 사고들이 많아가지고 네,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떨어져서 작업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오늘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네, 사실 저도 하고 싶은 말씀도 많은데 나중에 또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얘기하면 더 좋을 것 같고, 네. 오마이 브레인은 정말 잘 만들어서 개발자들도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네. 만들면서 코드를 까먹어요. 제가 썼던 코드인데 까먹습니다. 이게 너무 심해져가지고 요즘에는 약간 뇌가 약간 팝콘이 돼가지고 자꾸 까먹는데 네, 그런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면 슬롭이 아닐까. 제가 만들어 놓고 이해하지 못하면 슬롭을 만들고 있는 게 아닐까, 이 생각 많이 했는데, 어떻게 요즘에 AI로 그렇게 결과물들 빨리 만들어내잖아요. 요즘에 바이브 코딩도 잘 많이 되어 있고 또 동영상도 잘 만들어 주는 시대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저도 이제 뭔가 방법이 딱히 떠오르진 않는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슬롭을 저도 양산하기 때문에 항상 슬롭을 만드니까 요즘은 모두가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해하지 못하면 슬롭이 아닐까. 저도 굉장히 공감합니다. 근데 이제 참 컴퓨터공학 쪽 수업을 하면서 준비하면서 느끼는 거는
이런 것들이 분명히 필요는 한데 어디까지 필요하고 어디까지는 이제 옛날 어셈블리처럼 굳이 사람이 몰라도 추상화해서 그 위에 것만 알면 되는 지식일까? 라는 고민들이 항상 들어요. 근데 이건 시대에 따라 계속 변하는 거라서 뭐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과감하게 아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 컨셉처럼 LLM의 어떤 스케일링을 믿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교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 중에서 좀 과감하게 뭐 지식 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인공지능한테 지식과 관련된 어떤 지식을 직접 뭐 전달하는 것들은 맡기고 나머지는 교사가 한다는데 이제 조금 더 과감하게 지식을 맡기고 오케스트레이션 하는 것까지 걔한테 맡겨버리고 진짜 인간은 대면에서 뭔가 하는 일들에 더 집중해야 되는 형태로 좀 더 과감하게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 많이 들어요. 너무 스케일리스트 같은 말인데 이제 근데 맞는 저 약간 저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던 게 요즘에 그 패드를 가지고 수업을 많이 하잖아요. 네, 특히 고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문제를 푸는 식으로 한다든지 요즘에 그런 코스웨어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걸 시켜놓으면 결국에 교사가 할 게 그 잘하고 있나 확인하고 데이터 보고 뭐 안 되면 확인해주고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근데 그게 배움이 일어나는가는 모르겠지만 그게 진짜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어떤 특정 부분에서는 그런 게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렇게 네. 어쨌든 참 어려운 문제인데 교육이라는 건 측정도 어렵고 어렵죠. 사실 철학의 요소들도 꽤 많고 그래서 뭔가 이걸 어쨌든 데이터화하고 정량적으로 측정하고 분석하는 것들도 이제는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뭐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요. 네. 이 데이터셋을 만드는 게 진짜 어렵지 않나. 네네네. 그렇죠. 네. 민감하고 이 데이터 자체가 민감한 데이터. 혹시 뭐 이렇게 지금 데이터셋 만들고 계시는 거 있으세요? 네. 데이터셋 자체요. 네. 자체를 뭐 벤치마크를 아까 만드는 연구들 말씀드렸는데 그 벤치마크 만드는 것들 또 데이터를 만든다고 할 수도 있죠. 네, 요즘엔- 벤치마크를 하려면 데이터가 필요하니까. 네네. 보통 네. LLM으로 그냥 생성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어떤 그 이론적 프레임워크에 따라서 네. 분야를 정해놓고 LLM을 생성해서 뭐 이게 타당한지를 검증하는 형태로 많이 하고 수집하는 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최근에 그 수업하는 영상에 대해서 LLM이 이제 수업 영상을 뭐 수업 컨설팅 할 때 분석하잖아요. 그래서 네. 그 분석하는 것들을 LLM이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벤치마크를 만드는 연구를 했었는데 그러면 수업한 영상이 있어야 되는데 이 영상을 사실 구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옛날 건 많아요. 맞죠? 그렇죠. 저희 옛날에는 수업 많이 찍었어요. 요즘엔 안 네. 찍는데. 맞습니다. 근데 이 저작권이나 네. 초상권 이슈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막 크롤링하기가 좀 힘든데 그래서 좀 생각했던 게 아예 오픈 소스로 된 왜곡 영상이나 아니면 오픈된 영상들을 그냥 링크 정도만 이제 공유 정도만 하고 직접 이제 수집해서 하지 않고 그냥 네. 링크나 이제 어디 접근하면 볼 수 있다 정도만 해놓고 네. 그걸 분석한 코드 데이터만 공개를 했어요. 코드 데이터는 저희가 이제 사람들이 다 보고 이제 전문가들이 보면서 직접 판단했던 그 데이터들만 공개를 한 형태로 선택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교육과 관련된 데이터는 이제 수집하는 것도 이제 이슈가 있고 수집했을 때 그걸 공개하는 것도 이슈가 있을 것 같아서 상당히 어렵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 생성하게 되는 것 같아요. 계속 만들고. 네. 교육 데이터가 진짜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약간 이게 약간의 어쩌면 좋은 걸 수도 있는데 AI가 안 들어오는 게 좋은 걸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좀 병목이 되기도 하고요.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근데 이제 저는 어떻게 하면 이해를 잘하게 만들 수 있을까? 결국에는 이제 학습 예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망각 곡선이나 뭐 이런 거 자꾸 생각하겠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내가 좀 더 이해를 잘할 수 있을까? 계속 고민하는데 아직은 공학적으로 답을 못 찾은 것 같긴 해서 저도 저는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네. 뭐 망각곡선 얘기 나와서 그런데 이것도 좀 웃긴 얘기긴 한데 그 리지 트레이싱 모델을 만들 때 이것저것 예전에 피처를 막 넣어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망각곡선이었어요. 근데 망각곡선을 그냥 넣으면 성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재밌는데요? 그거를 어, 이제 저도 이제 예전에 교육학 뭐 개론할 때나 망가 복선을 봤었으니까 그쵸. 까먹고 있다가 그게 어떤 배경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를 다시 찾아봤는데 그 에빙하우스가 이제 그걸 어떤 측정하는 뭔가 측정을 엄청 구체적으로 했다기보다는 특정 어떤 편향된 상황에서의 특정한 값을 가지고 이런 경향이 있다고 밝힌 거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지금으로 따지면 사실 리젝을 당할 만한 내용일 수도 있겠네요. 근데 지금은 그게 엄밀하니까. 근데 이제 네. 시사점이 있는 거죠. 사람이 오래 뭔가 공부하지 않으면 학습하지 않으면은 이제 어쨌든 기억하지 못한다. 이것까지는 오케이인데 정확히 그 곡선을 따른다고는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걸 쓰니까 안 되는 거여서 대신에 뭐 다른 수학적인 방법, 이제 뭐 거리 기반의 방법들을 써서 이제 과거 지식을 디케이하는 거는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대로 차용할 수 없지만 그런 컨셉을 가져올 수는 있다. 그래서 이런 연구를 하려면은 교육학 백그라운드도 좀 다시 더 공부할 필요가 있고 어떤 배경에서 나왔고 그게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를 알아야 적용할 수 있겠구나라는 시사점도 좀 얻었었습니다. 실제로 에이전트 메모리 연구를 조사해 보면 네. 그런 게 있어요. 그 망각곡선을 참고를 해가지고 그 앞에 있는 그 기록들이랑 뒤에 있는 기록들이랑 뭐 그 가중치를 다르게 둔다든지 심지어는 저희 젠마포 논문에서도 그런 게 있거든요. 컨텍스트를 그 앞에 그 최근의 대화 내용이랑 멀리 있는 대화 내용이랑 비율을 어떻게 섞어야 이게 좀 잘 기억을 하는 거 이런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그 네네. 교육학도 굉장히 배워놓으면 좋을 것 같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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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그런 컨셉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따라서 성능이 달라지니까 그렇죠. 꽤 배울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그대로 적용하는 거는 좀 별로 그렇게 성능에 도움이 되지 않더라고요. 이제 뭐 젠마 같이 이렇게 네. 거기도 실험을 많이 했겠죠. 그런 컨셉을 가지고. 네, 거기도 뭐 비율을 4대1, 5대1 섞어서 이렇게 했는데 왜 4대1인지 5대1인지 안 나왔어요. 페이퍼에 보면. 근데 그런 내용이 있고 네, 최근에 다른 그 LLM 뭐 만든 논문도 뭐였더라? 무슨 거기서도 그런 걸 썼더라고요. 비슷하게. 그래서 이게 뭐 경험적인 레시피인가 생각도 좀 들기도 하는데 그런 게 네. 있는 것 같긴 해요. 예. 네. 좋습니다. 네, 오늘 너무 잘 들었고요. 네, 제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네네. 네. 우선 여기까지 잘 들었고 지금 오늘은 약간 그 교육 얘기도 하면서 또 그리고 에이전트 얘기도 하면서 약간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얘기가 아닐까. 저는 교수님과 제가 할 수 있는 얘기 중에 유튜브에 이런 얘기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는데 너무 재밌게 유익하게 잘 얘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이제 교수님이 연구하시는 분야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저희 프렌즈를 통해서나 아니면 교수님 메일 혹시 있으시면 한번 좀 띄워주시면 메일을 통해서 네네. 네, 연락을 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마지막으로 이제 메일 한번 띄워주시고 마무리 인사하고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네. 메일을 쉐어를 해야겠죠? 네. PPT에다가 그냥 쳐주셔도 될 것 같고요. 네네. 네. 있습니다. 네. 보이시겠죠? 네, 여기 잘 보입니다. 네. 좀 메일을 옛날에 지어서 그런데 코딩 차일드입니다. 기억하시긴 좀 쉬울 것 같은데. 네, 코딩 차일드. 네. 그리고 제가 지금 세종 캠퍼스에 있는데 네. 이용기 교수가 2명 있어요. 진짜요? 네, 우연히 그래서 모빌리티 학과에 계시고 저는 컴퓨터 소프트 학과에 있는데 네, 모빌리티 학과 이용기 교수님은 이제 최적화 쪽 연구를 많이 하시고요. 저는 이제 교육 쪽을 하니까 혹시 뭐 컨택하시고 싶으시면은 뭐 이제 어디인지 잘 보시고 컨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재밌는데요. 그 성함이 특이하신데 똑같은 성함이 두 분이나 계셔서 네, 맞습니다. 재밌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상으로 오늘 프렌즈 세미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 세종 캠퍼스 이용기 교수님 모시고 이 하네스 그리고 인지부채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봤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오늘 늦은 시간인데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연락드리고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